영화 굉장히 그 뭉클한 장면, 감동적인 장면 이런 것들이 많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좀 그 미학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조금 듣고 싶고요. 무엇보다 고란 보르단의 그 절제된 연기가 굉장히 그 어떤 작품의 무게나 울림을 더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 대부분 요즘은 뭐 영화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필름,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16mm 필름, 그러니까 슈퍼 16이라고 해가지고 아리플렉스 486이라는 그런 카메라 기종을 사용해서 필름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꼭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필름의 질감들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대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그걸 바라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 아버지가 아기들 뺏겨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지방의 높은 사람한테 직접 걸어가서 그걸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 단순한 스토리거든요. 이 실직된 그 가장의 아내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전에 일했던 작업장으로 직접 가가지고 퇴직금하고 월급 안 주면은 나 분신하겠다고 실제로 분신을 하거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거부터 충격적인 장면부터 막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객들은 거기서 왜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해야만 되지? 하고 이제 몰입해서 쭉 들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거의 한 30분, 40분 이후부터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거의 1시간 동안 쭉 보여집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자거나 숲속에서 자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쭉 보여주는데 관객들은 주인공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 가는 여정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보통은 지루하겠죠. 근데 이 영화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저희 주인공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관객들이 계속해서 쭉 가고 있거든요. 이미 동화가 있는 상황에서 쭉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식탁에 다시 앉아서 빵을 뜯어먹는 장면. 네, 그 장면이 거의 이 영화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한 방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겠죠. 영화를 이해하시기 좀 수월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르비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오스만 터키도 이겼어. 미국과 나토하고 전쟁을 해서 무승부로 끝났단 말이죠. 네. 엄청난 자존심들이 역사 속에서 쭉 문자도 키릴 문자를 씁니다. 로마자가 아닌 키릴 문자. 요새는 로마자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그 엄청난 자존심이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받지 너한테 머리를 굽히거나 조금만 살려달라고 빌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 맨 첫 장면 분신할 때도 그 어머니가 아들, 딸을 딱 데리고 와서 나는 누구다. 누구의 아내 뭐다. 실직 상태고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뭐 안 주고 있다. 난 여기서 분신하겠다. 안 주면. 소리를 크게 외친 다음에 바로 고민하는 이런 장면도 별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남편인 그 주인공이 누구한테 머리 굽히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 앞에 서건 누구 앞에 서건 간에 나는 누구다. 뭐 때문에 왔다. 안 해준다고?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겠다. 뭐 저 세르비아 정신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뚝뚝한 듯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동지에는 살짝 보여주다가 심지어는 집안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이나 되찾아오는 사람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대화가 없는 예. 그런 장면들도 이제 세르비아 정신이고 그 세르비아인들의 강한 자존감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도무지 정말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처참한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잖아요. 메스걸 팍 펑긋하고 바로 딱 놓고서 다시 싸잖아요. 예, 더 이상 먹지 않고 거기서 다시 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예.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세르비아라는 문맥에서 조금 떼어서 보편적인 문맥으로 가져와 보면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카르텔이 그 바깥에 놓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생존의 위협,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가혹한 그 행위가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참 어떻게 거기에 가장 약하고 희생시키기 쉬운 피해자가 어린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의사를 분명히 얘기도 못하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넓게 못하니까 아이의 판단이니까 미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의 이익과 아이의 권리가 우선이야. 아동 최우선주의. 뭐 계속 얘기하는데 아동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센터장은 이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이라는 것하고 법대로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센터장의 결정 과정에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돼서 이런 민간과 정부 조직 간의 거버넌스가 이 세르비아에서는 없는 거죠. 어떤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냐, 살기 어려운 사회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배려하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악용하느냐, 선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이익 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서 키워주면은 당신한테도 얼마간의 보조금의 일부가 간다라고 했던 건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게 그래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둘러봐도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기대가 100%는 말도 안 되고 90% 이상 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인간과 인간 간의 신뢰의 관계도 그만큼 구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가 이걸 맡는다면 시설이나 장소나 신뢰도 같은 것이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냥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행정직원이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거고, 갑자기 느닷없이 수익을 보고 달려든 사람이 하면 그거하고도 또 다를 거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전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게 맨 밑바닥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복지가 밑바닥으로 전달이 안 돼. 중간에 전쟁, 기아, 난민 뭐 여러 가지가 벌어지면서 다 줄줄이 새나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거기에 인간의 욕망, 사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또 빠져나가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서 항해하러 가는 거죠. 도대체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뭐냐.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존엄성을 영화나 예술은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약간 가면을 벗긴달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옷을 벗겨놓고 그 알몸, 로 인간의 존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한 인간이 자기의 진정성과 어떤 자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든 지켜내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우리 사회의 존엄성과 우리 사회의 진정성을 다시 회복해서 함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도전과 고민들을 계속 길에다 깔아놓는 게 바로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죠. 예, 우리가 이제 니콜라의 자리로 이렇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 마치 이것이 끝인 것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빵을 뜯으면서 빵 하나만 있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뜯어주신 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출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적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 매몰되지 않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혹은 더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저마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아마 니콜라의 이웃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웃의 자리에서 니콜라의 자리로 다시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이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서 오늘 시네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